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금리의 급변동, 달러의 강세, 그리고 전쟁까지 정말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시원하게 좀 타는 움직임인데요. 어느 날은 좋았다도 오늘 같은 날은 좀 주르륵 밀려내려가는 속에서 가스,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는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이러한 좀 연속성이 이어지는 걸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되신다면 종목 상담 119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2대12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남겨보내시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너튜브에 2대12 TV 검색하셔서 방송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QR코드 있습니다.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1004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선물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수익 바인더 종목 자판기. 시장이 이제 유망할 것 같은 잘 갈 수 있을 주도 유방 섹터를 알려주시는데요. 요즘에는 좀 반도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반도체 안에서도 참 소부장도 많고 그 안에 세부적인 요건들을 들어가면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부터 한 10가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노란 톡방 QR코드 타고 들어가셔서 고수익 바인더 종목 자판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 번호 1004 누르고 들어오세요. 온라인 무료 방송 그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변동성 장세 속에서 나는 꼭 이겨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 보셔도 좋습니다. 방송은 10월 16일 월요일 장전 8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10월의 변동성에 대한 그 장세 속에 시나리오별로 하나씩 체크해 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포털 검색창에 종목 상담 119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시작합니다.
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해결사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저 오늘 시장 뭔가 그래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전문가님 보셨을 때 좀 어떤 시각일지 좀 궁금해요. 한 줄 평 어떻게 준비해 오셨죠? 네, 지금 전쟁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지금 만연해 있는데 네. 저는 오늘 한 줄 평 금리 전쟁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찰떡입니다. 금리 전쟁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이야기 자세하게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난 9월 FOMC에서는 금리가 이제 동결되긴 했지만 매파적 금리 동결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이 좀 시사가 됐었던 터라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경 중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최종적으로는 2회밖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좀 9월 달 동안은 좀 팽배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이슈가 나와주면서 국채 금리가 잠깐 눌리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국채 금리가 그동안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이제 경제가 이제 완만하게 좀 둔화하고 있는구나라고 해서 그런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간밤에 바로 이제 전거래일에 CPI가 발표가 나왔었죠. 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 이제 헤드라인 CPI에서 좀 나왔었고 근원 CPI가 이제 에너지랑 식료품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미증시가 시작했을 때는 이 CPI 결과값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립적이어서 강보합권대 움직임이 나오다가 급격하게 미증시가 하락이 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 그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이제 급등하게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이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국채 가격이 지금 떨어지게 된, 그러니까 즉 국채가 인기가 없게 된 이유가 있죠, 사실. 기존에 지금 미국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어느 정도 돼요? 정말 천문학적인 지금 부채율을 가지고 있는데 4경 3,6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제 이슈가 9월 달에 나왔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거의 경단위로 지금 부채 수준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사실 미국에서 이제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이제 세수잖아요. 근데 세수를 늘릴 수는 없죠. 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원성을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서 그동안 이런 이제 부채를 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국채 발행을 무분별하게 좀 많이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고점인 건지 이제 더 이상 사줄 주체가 없어서인지 이제는 그 국채에 대한 인기가 점점 사그라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미국의 국채 어떤 국가에서 더 많이 사들일까요? 네,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많이 사들이게 되겠죠.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역시도 경기 침체 시기를 겪어 나갔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중국 경기가 또 어느 정도 되살아나야지 또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이제 미국의 동향을 보면 계속 중국과 물밑 협상을 하는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이 좀 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최근에 움직임 보면 계속해서 협상을 좀 많이 일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좀 더 주목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쪽에서 최근에 매파적인 이제 위원들의 발언보다 비둘기파 성격의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의 힘이
상승이 조금씩 이제 실려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 결국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 효과와 똑같기 때문에 사실 뭐 손 안 대고 지금 코풀기 격으로 국채 금리가 다 이렇게 지금 상황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11월 달 FOMC에서는 그래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 이어서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금리 이 정도면은 동결 계속해서 유지해도 될 것 같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지금 커져가고 있는 시기인 만큼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두 국가가 산유국은 아니지만 이 팔레스타인 쪽에 또 이란의 영향력이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치권 쪽에서 이란의 이제 원유 수출을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치권에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란이 보통 이제 이란은 원유가 없으면은 돈이 없고요. 또 돈이 없으면은 테러는 가장 큰 후원자를 잃게 된다라는 그런 미국의 상원의원의 발언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원유 시설을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또 커져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 미국 쪽에서 이란을 이제 제재하는 그런 상황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조금 걱정됐었던 부분이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또 그 전쟁에 가담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확전 상황으로 가게 돼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또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동 원유를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유가에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미국 쪽에서 아예 원천 차단을 이제 시켜버리자라는 강경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말로써 위협을 가했을 때 이란의 액션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가 관련된 변수는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장의 이제 유가 상승이 결국 물가 상승이 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로우는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매크로 이슈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면서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금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보다는 얼마나 이제 오래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장기화 될 것이냐 그 싸움이 이제는 좀 도래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흐름 보실 때 이런 관련 금리와 유가의 이슈는 계속 지속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유가에 대한 또 중요성 다시 한번 또 언급해 주신 만큼 계속해서 관련 기사들이 나오면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또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한 주간 참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주간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서 종목 상담 저희 좀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한 사항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저희 생방송 채팅창도 떠 있습니다. 채팅창에도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고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유망하게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의 자료집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자료집이 아니라 조금 스페셜해요. 왜냐하면 매 달마다 흐름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죠. 오늘도 제가 그래서 업데이트를 미리 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미리 또 종목 상담 오늘 이제 119 방송 들으시는 나오니까. 분들을 그쵸? 위해서 제가 미리미리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업데이트 2개 했거든요. 벌써요? 네, 2개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이슈와 해당하는 그런 관련주들을 제가 쭉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쪽에 관련 또 오늘 있고요. 좋았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네.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쭉 정리를 했고요. 또 에너지 쪽은 유가뿐만 아니라 지금 천연가스 쪽도 영향을 같이 그렇죠. 받고 있기 네네. 때문에 관련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또 단기 수익 보시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오전 장전 시황방송 통해서 시장 분석 도와드릴 때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주와 방산 관련주 이번 주 내내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공략도 도와드려서 오늘 이제 빅텍과 이제 더불어서 에너지 관련주 또 한국석유 이 관련 종목들로 수익을 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30일 경에 이데일리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제시 도와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사실 단기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9월 달부터 10월까지는 개별주들 움직임들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매매 병행하시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종목 보유만 하고 계시는 분들, 종목 보유만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유 자금 있으시면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또 매매하신 분들이 또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생과 같이 함께 단기 매매 전략들 잘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도 꼭 참여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10월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어떤 섹터들 당일 움직임 보일지 미리 제가 장전에 시황 방송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요. 딱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당일 시장 대응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관련된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장 전에 사실은 시나리오를 좀 짜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10월의 변동성 장세 전략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온라인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포털 검색창에 종목 상담 119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화면에 지금 나오듯이 사이트 나옵니다. 스크롤 내려주시고 밑에 보면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사진 밑에 초록 버튼이 있습니다. 10월 16일 오전 8시 30분에 빨간색으로 변경될 거니까요. 그 변경된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고슬파인더 종목 자판기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아시죠? 오늘은 업데이트가 2개나 됐습니다. 자료집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은 이 밤일 텐데요.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 고민 지금부터 하나씩 봐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했던 사항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6813번님의 다산 네트워크스 살펴볼게요. 매수가 5,800원에 비중 한 5%네요. 지금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비중은 살짝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큰 타격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평단가 높으니까 전문가님 한번 봐주셔야겠습니다. 우하향 곡선을 타고 가는 이 종목 오늘도 3%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과연 평단가까지 오기에는 시간은 좀 얼마나 좀 걸릴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올라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6, 7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었고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하는 또 패턴이 나옵니다. 네. 이분도 제 차트마스터 강의 들으셨다면 이런 자리에서 실수 안 하셨을 텐데. 혹시 쌍점인가요? 쌍봉 아니고 네. 이번에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어깨 네. 구간 맞고서 딱 떨어지는 구간에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같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 이런 이제 개별주들, 특히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뭐 성장성을 가지고서 내지는 업황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로 가기보다는 관련 이슈가 나올 때 반짝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잘 치고 빠져나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이라도 아셨으면 이런 구간에서 실수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나오셨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보 투자자분이면은 이 구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는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자, 이쪽 구간이 왼쪽 어깨 구간이라고 치면 머리 구간이 7,450원 구간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오른쪽 어깨 구간. 그래서 이런 오른쪽 어깨 구간에서 지금 나온 캔들 모습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아래 꼬리가 긴 음봉 캔들이 나왔죠. 거기에다가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매도세가 위에 있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즉 남들 빠져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다 되돌림이 나와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좀 노려서 나오겠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슈보다 지금 아예 이슈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이번 주 내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좀 미비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중이 5%면은 저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들로 단기 매매하셔서 회복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해 나가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이 손이 안 갑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요 하시더라도 3,800원대 이탈하면 반매도 내지는 전량 손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3,800원 이탈하지 않고 주가 반등 나와서 한 4,6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 하면은 4,600원 구간에서도 매도 관점,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는 매도 관점으로 꼭 보셔라라고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데 좀 주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3,800원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 사연은 0405번님의 사연입니다. 모트렉스 종목이네요. 18,200원, 비중 10%. 중장기 보유로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 더 해볼까 합니다. 주쌤, 의견 궁금해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16,850원이니까 살짝쿵 좀 서실 거는 있는 건데 이거 좀 물타기 하면 전문가님 좀 여기에 대한 평단가 좀 낮아지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사연인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중장기 보유 괜찮을까요? 일단은 비중이 10% 정도인데 저는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비중 가급적이면 20% 이상 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곤 네. 하거든요. 근데 비중 일단 10%대 정도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모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슈가 또 긍정적으로 붙어있는 이슈들이 많거든요. 일단 현대차 충전소 이제 사업에도 같이 함께 그 제휴를 맺고 있는 그런 이제 관련 이슈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기차 배터리 패키징 양산도 하고 있어서 사실 전기차 산업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실 모멘텀만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반등을 또 모색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사실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려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비중 확대해서 장기 보유하실 거면은 좀 보수적으로 15,800원 구간 이탈 여부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14,000원 구간대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기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더 저렴할 때 싸게 더 많이 사는 게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관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추세가 돌아서서 빠르게 회복이 나온다면은 저는 이 종목 그래도 스윙 관점에서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텀 정도 봤을 때는 2만 원대 구간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현금을 또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금 주가 떨어졌다고 바로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추세적인 부분들 관찰을 더 하신 다음에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2만 원 구간대까지 수익을 내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고 떨어진다 하면은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조금 더 조절하시는 방향성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가 조절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스윙 관점에서 2만 원 구간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13번님 그리고 0305번님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오늘 문자 당첨됐습니다. 라고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 아까 살짝 얘기는 해주셨는데 업데이트가 2개나 됐고요. 일단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를 만드시는 데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이 얼마나 그 피땀 눈물을 흘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에 아웃풋 나온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사실 제가 이 자료 조사하면서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렇죠.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즘에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증기가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피곤하시죠? 모르겠는데 네. 아니 흰머리가 하나 둘씩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슬픈데 제 흰머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그냥 내가 온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낫지 않나. 네. 한 명이 고생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수만 명의 시청자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시면 저는 기꺼이 내 흰머리가 나는 것도? 내 흰머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흰 옷을 입었나요? 아,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네. 정도의 제가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네, 종목 자판기 계속 만들고 있고요. 최근 시장은 사실 9월 달부터 장세가 내리 떨어졌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업데이트가 좀 늦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계속 좀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제가 종목 자판기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톡방에 그냥 너무 오시기만 하시더라도 이 종목 자판기 받아가실 수 있고요. 이 종목 자판기 하나 받았다고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업데이트는 계속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자판기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받아보시면서 자료 받아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장중에는 제가 계속해서 시장 관련된 전략과 브리핑 짬짬이 계속해서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톡방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전 장전에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시황 방송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여하셔서 단기적인 종목 전략들도 같이 함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난다면 기꺼이 흰머리도 불사르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진짜 10월의 변동성 장세에 대한 전략들도 궁금하실 거고 종목을 또 어떤 거 봐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일단 또 원래 무료 방송 아까 얘기 살짝 해주셨으니까 먼저 얘기해드리면 문자로 여러분들 샵 3772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 혹은 참가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어떻게 온라인 무료 방송을 참여하면 좋을지 저희 알려드릴 거고요. 아니면 바로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돼요. 종목상담 112, 119 딱 검색해 주시면 사이트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종목상담 119 안에 사이트 화면 보이실 텐데요. 보이시는 그 사이트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방송 밑에 방송 예정 있죠? 초록 버튼 그때 8시 30분 되면 빨간색 변경될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한 땀 한 땀 정말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자료집, 모음집도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니까요. 받아보시고 수익도 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지금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 1004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샵 3772번 주와 이렇게 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고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유튜브 사연도 만나볼게요. 카연님 사연입니다. CJ ENM 72,300원에 비중 25%예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에 대해서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좀 알고 싶어요. 오늘 52,700원 종가였는데 꽤 손실이 난 종목이거든요. 어디까지 빠질 건가? 이젠 바닥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25% 정도면은 조금 집중 투자하는 그 비중과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비중 확대하게 되면은 어느새 비중이 40% 정도까지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는 일단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최근에 CJ E&F이 영업 손실이 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지금 현재 드라마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손실 반영이 지금 네. 불가피하다는 그런 이제 관련 분석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음악 앨범이나 콘서트 등에서의 실적은 이제 개선될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가 이렇게 손실을 줬나라고 이제 봤더니 더 문이라는 드라마가 흥행 실패를 했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이어서 피프스 시즌이 드라마 이제 2편 그리고 영화 2편, 다큐멘터리 1편을 이제 납품하게 되면서 관련 이제 영업 적자가 조금 예상이 이번 연도까지는 일단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제 회복이 나오느냐라고 이제 보니까 감가상각비 부담이 완화되는 이제 4분기 말부터 기점으로 해서 손익분기점 수준의 실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제 또 예상치가 같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 CJ E&M 쪽에서 작품을 연간 거의 한 수십 편 이상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 관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 시간이 결국에는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이 손절할 만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우량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종목이 결국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 그 시간을 같이 함께 하느냐 아니면은 같이 가기 어렵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선택의 갈림길이 갈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주가가 한 6만 1,000원대 구간까지 회복세가 나오면 금방 또 7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9월 달에서 10월 달 시장 영향까지도 같이 함께 받은 모습이라서 시장이 어차피 반등을 주게 되면은 회복 국면이 또 6만 원 구간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이제 전략을 좀 수정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7만 원대 매수가니까 6만 원대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손실률은 또 그만큼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때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한 반 정도 축소해서 나머지 잔량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본전권 이상 올라가는지 흐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는 일단 추가 하락만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빠르게 회복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관망 포지션 잘 유지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6만 원 구간 왔을 때의 비중 축소는 좀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주가 움직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구간까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 비중 반 정도 좀 축소하는 전략 얘기해 주셨네요. 카연님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저희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종목 상담 119 끝이 난 이후로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여러분을 또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김근우 전문가님의 또 출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승리 공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사연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864번님의 후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00원 평단가고요. 비중은 20% 될 텐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반도체 원학조 섹터들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꿈쩍꿈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후성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인데요. 사실 소재 쪽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와 2차 전지, 전해질, 냉매 등의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그도 그럴 게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감산을 진행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실적이 사실상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전해질 쪽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아기업이 제가 원래 상반기 한 2, 3월 달쯤에 이데일리 TV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제시 도와드렸는데 이제 근래 들어서 제가 제시했었던 목표가 이제 이상 구간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거든요. 제가 2차 전지 소재주들 특히나 리튬이나 양극재와 같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올 상반기 너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 소부장 관련 기업들 결국에는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야 전해질 관련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좀 빛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그러면은 이제 업황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업황 이슈와 그쵸. 2차 전지 전해질.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반도체 이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만큼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재고도 지금 많이 감산을 매물을 소화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도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도 역시나 전해질은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역시나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만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보유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전기차 시장 확대에 앞서서 2차 전지 전해질로 신소재 사업을 좀 키운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후성의 성장 포인트 또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성 관련 이제 주가적인 부분들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올해는 이제 3월달 구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사실 주가가 그 이후로는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딱 그 상반기에 양극재 소재 관련 종목들, 전기차 종목들 좀 부각이 될 때 이때 반짝 이제 부각이 됐었던 모습인데요.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승세가 한번 나왔을 때 요때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초반에 단기적인 이제 매물 시세들이 좀 빠져나간 모습이고 거래량이 없이 빠졌다는 것은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 또 주가는 얼마든지 또 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가 반등으로 가는지 구간대를 잘 찾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지금 하락 추세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하려면 11,500원 구간대 돌파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비중 20%이신데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500원 다시금 재차 돌파하게 되면은 시세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빠르면은 올해 연말 안에도 한 13,000원 부근대까지도 정말 잘하면 회복이 또 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 구간대까지 올라온다는 가정하에 굳이 비중 확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종목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신다면은 진짜 최종적으로 한 2, 3년 텀으로 봤을 때 18,000원 구간대까지도 시대의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방 매물대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일단 구간대 본전 부근 때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서 본전 부근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종목 상담 119 통해서 문의 주시면 상방 구간으로 추가적인 여력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면서 수익 추가적으로 낼 수 있으면은 낼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같이 함께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중 확대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중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또 시나리오 그리고 14,000원 부근의 회복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7611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JW 중개제약 들고 계시고요. 42,800원, 비중 15%입니다. 뉴스에서는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요. 하락하니까 답답합니다.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 갈아타야 되나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실적 좋다는 기사를 보고 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락 구간으로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전문가님, 이거 계속 홀딩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아니다, 다른 종목 더 실적 좋은 거 보세요. 이렇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종목 교체 쪽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도 그럴 게 중해제약이 지난해 최저점 16,000원대 대비해서 최고가가 52,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그러네요. 이 정도 올라간 종목이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고요. 네. 지금 뉴스 기사로 실적이 이제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실적적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서 재무제표 보시면 올해 예상 컨센서스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상 컨센서스는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겠다라고서 예상이 이미 나왔었고요. 지난 1, 2, 3분기까지 지금 실적이 계속 이제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미 8월 달 구간까지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JW 중개장이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니까 탈모 치료제 관련 이슈와 통풍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차트마스터 강의 이분도 보셨다면은 고가권 종목분들 매매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과 함께 대량 거래량, 그것도 매도세가 위에 있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주의하셔야 된다. 고점 시그널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남들 빠져나오는 구간이신데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건지 뒤늦게 이제 실적에 대한 뒷북을 하시고 들어가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하락 시그널이 한 번 더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을 좀 아셨다면은 이런 실수를 안 하셨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15% 조금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일단은 저는 최소 못해도 축소 관점이라도, 왜냐하면 초보자 분이시고 지금 마냥 저냥 들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거나 내지는 비중 축소 지금 구간이라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에서 안 하면 3만 원 초반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세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판단을 좀 빠르게 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가권 종목을 매매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선례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좀 하락 시그널이 나온다는 점도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저희가 그러면 좀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커피 교환권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7864번님 그리고 7611님께는 커피 교환권 드릴 테니까 드시고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바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문자 당첨자입니다. 라고 꼭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인 공부. 사실은 아까 좀 전문가님이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런 걸 좀 알았다면 내가 손실을 좀 더 줄였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고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가 좋은 점이잖아요. 사실 네.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그냥 뉴스 기사 나왔을 때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공부해둔 종목을 들어가셨다가 이슈가 나올 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쌤이 드리는 종목 자판기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미리 좀 종목에 대한 공부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개인이 혼자서 막 주식 공부하고 기업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게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대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떠먹여 드리는 그런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톡방에 오시면 그냥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자판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자판기만 받아가시면 안 되겠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꼬박꼬박 또 참여하셔야 그게 결국에는 수익으로 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하는 만큼 또 수익으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주식 공부 우리 시청자분들 어려우신 거 아시지만 주쌤과 함께 하시면 사실 공부가 아니고 저는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냥 방송 듣기만 하셔도 그게 공부가 되시기 때문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참여를 하셔서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도 같이 함께 세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0월 달 변동성 장세 동안에 제가 시장 장전에 그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시황 방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일 있었던 관련 이슈부터 시작해서 당일 올라올 만한 섹터군들 계속해서 분석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8시 30분 딱 시간 됐을 때 톡방에 계속 알림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 알림 서비스 보시고 바로 넘어오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시청하시면 되니까 꼭 우리 시청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넘어오셔서 장전에 주쌤과 함께 시장 전략까지도 알차게 채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딱 얹으실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샵 3772번 참가 또는 참석 보내주시고요. 거슬파인드 종목 자판기는 주와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 또 끝나고 나서 또 공부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근우 전문가님과 함께 승리 공식 확인해 보시죠. 첫 걸음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 이제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핫한 거는 전쟁이라는 키워드잖아요. 네. 진짜 너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또 주식시장에 움직이는 종목을 공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공략할 만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저는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은 원래도 이제 기존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나 내지는 로봇 관련 이슈 그리고 방산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복합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방산주가 전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말 전쟁이 나면 방산주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 있잖아요. 있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빅텍이 또 떠오르기도 했었고 사실 방산주들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스페코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또 방산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사실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또 퍼스텍을 한번 공략을 해보고자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전쟁 이슈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지금 관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진짜 그 촉발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미국 쪽에서도 국방 예산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 K 방산이 또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산에서 만든 우리 국내에서 만든 이런 무기들이 해외에 또 수출이 되는 이런 이제 이슈들이 또 떠오르면서 한때 방산주들이 굉장히 또 강세 움직임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관련 이슈로 방산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오늘 공략 도와드리는 퍼스텍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산 종목들 제가 종목 자판기에 정리 다 쭉 해놨기 때문에 종목 자판기도 꼭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단일 사업 부문에서 이제 방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발사 통제 장비나 구동 장치 여러 가지 장치 등을 개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방위 사업체로 이제 지정된 이후로 K9 자주포라든지 탄약 운반차 등의 체계적인 그런 사업에 참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 주목해 보시면서 퍼스텍 방산 관련주로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헤드 숄더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하단 지지 구간으로 봤을 때는 3,350원 손절가 구간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왼쪽 어깨 구간, 머리 구간, 그리고 다시금 오른쪽 어깨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 있는 구간인 만큼 손절가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 구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전고점 구간대 일단 돌파 여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N자 파동으로 흐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 구간을 4,000원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쟁 반사의 수혜로 퍼스트텍 얘기를 해주셨고요. 10월 16일 시가 이하 목표가 4,000원, 손절 라인 3,350원, 가격 전략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좀 어떻게 전략 잡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전해주세요. 네, 이제는 뭐 장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종목 장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시즌에 접어든 만큼 종목들이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개별주들 움직임 나올 때마다 대응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군들 남들은 또 팔려고 나오는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미리 종목에 대한 전략들 세워가시는 게 좋겠죠. 오전 장전에 시황방송 함께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8시 30분 시황방송 통해서 줄생과 함께 시장 전략도 잘 세워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전해드렸고요. 오늘 전문가님과는 또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